가격을 보게 되면요, 야, 비싼데요? 할인을 적용하고 실제 구매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요 3천만 원이 넘게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무조건 시승을 해봤을 때 경쟁차 쪽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확실히 우월한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서면우입니다. 렉서스가 요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핫한 신차,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LX700, 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래그십 SUV 차량인데요. 렉서스가 대형 SUV를 판매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렉서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고장이 안 난다, 연비가 좋다, 일본 차 중에서는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다라는 이미지가 굳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신차 LX700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정보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3월 5일부터 이제 사전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의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 차종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 해요. 네, 경쟁 차종은요, BMW 이제 X7, 네, 그리고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벤츠 GLS.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차종이랑 비교를 해볼 거고요. 렉서스의 이제 GA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배기량은 3.5, V6 트윈 터보, 네, 가솔린 엔진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LX700의 장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렉서스에서 어필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이제 서스펜션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이제 프론트 WC1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리어 트레일링 링크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을 이제 조합해서 온로드 주행 시의 안전성과 우수한 오프로드 성능을 다 함께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대형 SUV, 플래그십 SUV 같은 경우에는요, 차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차체를 받쳐주는 이 서스펜션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렉서스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이 뭐예요?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 처음 듣죠? 네, 설명해 드릴게요. 좌우 타이어가 차축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구조가 단순해서 정비가 편리하다라고 해요. 좌우 바퀴의 고저차가 유연해서 이제 오프로드 주행했을 때 매우 유리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견고한 구조로 인해서 이제 험로 주행 시 충격을 잘 견뎌낸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다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45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80.6토크입니다. 제로백은요 6.5초를 보여주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8.5km입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치고는 연비가 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쟁 차종에 대한 연비를 보시게 되면요, 납득이 가능한 연비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국내에는 이제 4인승 VIP 모델과 이제 5인승 오버트레일, 그리고 7인승 럭셔리 트림 세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한번 볼게요. VIP는 1억 9,457만 원입니다. 이제 오버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1억 6,587만 원, 그리고 럭셔리는 1억 6,797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을 보게 되면요, 사실 X7보다는 확실히 좀 비싸지 않아요? 지금 흔히 경쟁 차종이라고 불려지는 게 이제 X7, GLS인데 가격이 상당히 좀 높게 측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할인이 많이 없잖아요. 할인이 없는데 이 가격을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트림별의 이제 옵션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버트레일이 이제 기본,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옵션들을 보게 되면요, 당연히 차량 금액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웬만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약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럭셔리로 올라갔을 때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7인승이다 보니까 3열 시트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전동이겠죠. 4인승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볼게요. 당연히 이제 4인승 시트 구조가 들어가고요. 리어 오토만 마사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어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고요. 리어 암레스트 컨트롤러 들어가고, 리어 콘솔 박스 들어가고요. 뒷좌석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RSS 에어백이 들어가게 되죠. 12개 에어백이 들어가네요. VIP 전용 22인치 단조 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트림을 좀 알아봤고요. 시트의 구조와 그리고 시트의 전동 시트, 그리고 마사지 기능, 시트에 초점을 맞춰서 트림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차종과의 디테일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요, 일단 경쟁차종은 X7과 GLS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이즈 중요하겠죠. 플래그십 대형 SUV니까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가장 작습니다. GLS가 가장 크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도 크지 않아요. X7이랑 동일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전고는 조금 높네요. 차체 사이즈가 좀 높다.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크지 않아요. 굉장히 좀 작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큰 플래그십 SUV를 구매를 할 때는요, 사이즈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재원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차의 높이를 좀 높이고, 그리고 전폭을 좀 작게 만들어요. 도로가 이제 골목길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먹힐까? 모르겠어요. 다음 이제 파워트레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보게 되면요, 일단 100이랑은 3.5 가장 크고요. 나머지 경쟁차종은 3000cc죠. 변속기는 이제 10단 자동. 네, 변속기는 뭐 10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최대 출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타 모델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국감 연비는 조금 우세하기는 한데요. 7인승 모델은 이제 8이고요. 4인승 모델은 8.5다 보니까 7인승 모델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겠죠. 가격을 보게 되면요, 야, 비싼데요. 네, X7보다는 한 1700가량 좀 비싸고요. GLS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싼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X7과 GLS는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인을 적용하고 실제 구매를 했을 때 실구매 가격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X700 같은 경우에는 1억 6,700 그대로 맞죠? 야, X7은 1억 3,600만 원이고 GLS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가격 차이가요 3천만 원이 넘게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무조건 시승을 해봤을 때 경쟁차종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확실히 우월한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출고 기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사전 계약 중이고요. 다음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현재 계약을 하시게 되면요, 대기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렉서스의 신차 LX700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렉서스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좀 높은 브랜드이기는 합니다만 가격 측정 자체가 좀 과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차량을 직접적으로 경쟁 차종이랑 비교를 안 해봤다 보니까 확실히 뭐 나쁜 차다, 안 좋은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뭔가의 강점이 확실하게 시승을 했을 때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타겟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GLS, X7 거의 온로드에 특화된 차량들이란 말이죠. 근데 LX700H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승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브랜드의 매니아층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